안녕하세요. din얘기방입니다. 무료한 일상 속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활력이 돋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익명보장으로 사연도 받고 있으니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세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 가족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 28년 동안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죠. 딸 수윤이는 26살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조카 유나, 이 아이는 제 친언니 딸인데 언니가 유나를 낳고 2년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형부도 그 충격으로 1년 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유나는 3살 때부터 저희 집에서 키웠어요. 거의 친딸처럼 키웠다고 봐야죠. 지금은 30살로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예요. 수연이와도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했어요. 남편은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딸과 조카는 착하고 예쁘고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화면을 아래로 놓고 다니기 시작했고, 야근이 부쩍 늘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유나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꾸 소개를 미루더라고요. 유나는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가 생기면 저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유나야, 이번에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궁금해. 응, 이모.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이름은 이민석이고 의사야. 나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정말 성숙하고 든든해. 와, 정말?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음, 민석 씨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모가 어떻게 생각할지.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거의 삼촌뻘?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모가 보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때는 단순히 연상의 남자친구라서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유나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삼촌뻘이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미안해.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외출했거든요. 마침 남편 회사 앞을 지나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야근을 한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유나가 데이트 간다더니 일찍 들어왔어요. 데이트 간다더니 왜 일찍 왔어? 아, 민석 씨가 갑자기 응급실 당직 들어간다고 해서 데이트 취소됐어. 아, 그래. 근데 유나야, 민석 씨 어떤 병원에서 일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 그건 큰 병원이긴 한데, 아, 이모, 미안. 민석 씨 전화 왔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랑스럽게 다 얘기해줬을 텐데 자꾸 질문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유나가 말하는 민석이의 모습들, 나이 많고 든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왜 그렇게 익숙하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수연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수연아,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엄마. 확실히 봤어. 강남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걷는 거 봤다고. 그 여자가 누구야? 멀리서 봐서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아빠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 평소처럼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하는데 정말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2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소름 끼쳤죠. 그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미행했어요. 정말 평생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고 뒤를 따라간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 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꿔서 어떤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는 거였어요. 손을 잡고 뽀뽀까지 하면서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뒤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거의 딸처럼 키운 조카 유나였거든요. 유나? 여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모, 이건 여보, 진정해.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본 걸 오해라고요. 제 남편이 제 조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오해라고요. 28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모,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해. 사랑이라고요. 제 남편과 제 조카가 사랑한다고요? 그날 저녁 수연이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엄마, 진짜 유나 언니가 아빠랑? 이건 정말 아니잖아. 수연아, 엄마도 아직 정리가 안 돼. 그런데 수연이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유나 언니가 자꾸 남자친구 얘기를 할 때마다 왜? 민석 씨가 의사라고 했잖아. 근데 며칠 전에 유나 언니가 화장실 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갔는데 마침 문자가 와서 화면에 떴어. 민석 씨한테서 온 건데 내용이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맞나 의심되긴 했거든. 마침 그때 아빠도 프로젝트로 바빴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유나가 그동안 말했던 의사 남자친구 민석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삼촌과 불륜 관계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민석이라고 하고 의사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유나가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 엄마. 다음 날 저는 유나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털어놓으라고 했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삼촌이랑 그런 사이였어? 이모,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작년부터였어. 작년부터? 그럼 1년 넘게 나만 바보였다는 거야? 이모,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그냥 삼촌이 내 일 상담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았니? 빼앗은 게 아니야. 삼촌이 먼저 좋아한다고 했어. 이모랑은 이미 식은 사이라고 오래전부터 사랑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28년 동안 헌신했던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네가 그걸 믿고 삼촌이랑 사귀었다는 거야? 이모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진짜 서로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뒤에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내 변호사야.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 그 순간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고 유나와의 불륜도 그 핑계였던 거죠. 28년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이거야? 여보, 이제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살자. 재산은 반반 나누고. 재산? 뭐가 반반이야?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도 있는데? 그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사모님, 법적으로는 결혼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이 공동 재산입니다. 공동재산이라고요?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모은 돈도, 제가 부업으로 번 돈도 다 공동재산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28년 동안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던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격을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남편 몰래 적금을 넣어둔 게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주식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과 유나의 불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도 있고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도 찾아냈어요. 당신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첫째, 재산은 7대 3으로 나눠. 내가 7이고. 말도 안 돼. 둘째, 유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너 회사에서 잘리는 거 각오해.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아낸 걸 보여줬으니까요. 여보, 그건 셋째, 수연이 교육비는 네가 계속돼. 알겠어. 하지만 재산 분할은 다시 협의하자. 그런데 바로 그때 유나가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이모, 나 정말 잘못했어. 삼촌이랑 헤어질게. 뭐? 왜 갑자기? 삼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회사에서 진급할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횡령 때문에 곧 잘릴 상황이었어. 그리고 이모 욕도 엄청 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련하겠어요. 이제 곧 남편 회사도 잘릴 테고 갈 곳 없어지니 드디어 상황 파악이 됐나 봐요. 하지만 어림없죠? 아랑곳 안 하고 저도 제 변호사와 모든 걸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고 유나와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왔죠. 지금 저는 수연이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유나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다니던 회사와 각종 커뮤니티에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말이죠.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28년 동안 가짜 행복에 속아 살았던 것보다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55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박미연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